결혼 15년 차,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일을 돌보는 전업주부였다. 우리의 일상은 예측 가능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는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TV를 보다 잠자리에 드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아내가 오랜만에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오히려 반가웠다. 결혼 후 친구들과 멀어져 집에만 있던 아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아 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으며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환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는 이혼을 했고, 누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친구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라고 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다. 처음엔 그냥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 보였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고르는 것이었다.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을 갈아입어보며 고민하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어디 가는데 이렇게 꾸미고 가?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다.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너무 초라하게 나갈 순 없잖아.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합리적인 대답이었다. 나도 친구들과 만날 때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외출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주 만날 친구들이 있었나? 결혼 후 친구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활발하게 만나는 것이 이상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요즘 계속 신경 쓰이던 차의 화면을 슬쩍 봤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 이름이 수진이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중 하나였다. 내일 시간 어때? 그 카페에서 만날까? 짧은 메시지였지만 뭔가 친밀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친구 사이의 메시지 치고는 뭔가 달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다. 나는 그냥 넘어갔다. 그 다음날 아내는 역시 외출했다. 수진이라는 친구와 만난다고 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며칠 후 나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아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수진이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위에 있었다.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 나도 너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대화 같았지만 뭔가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다. 여자 친구들끼리는 원래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남자인 건 아닐까? 남자를 여자 이름으로 저장해 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친한 친구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저녁 식사 중에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응. 수진이를 말하는 거야? 응,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다음에 셋이 함께 만나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만약 정말로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만나자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조금 안심했다. 그 주말 우리는 시내 한 카페에서 수진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정말로 여자였다. 키가 크고 단발머리에 세련된 옷을 입은 여성이었다. 나이는 아내와 비슷해 보였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차분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고등학교 때 추억, 요즘 하는 일, 아이들 이야기 등. 평범한 대화였다. 수지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결혼은 한 번 했지만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다. 현재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내와 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오랜 친구 사이 같아 보였다.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웃었다. 나는 괜히 의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나는 먼저 자리를 떴다. 아내와 수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것 같았고 나도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있고 싶었다. 즐겁게 놀다 와. 나는 아내에게 인사하며 카페를 나섰다. 수진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수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나는 안심했다. 내 의심은 기우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내의 외출은 계속됐다. 오히려 더 자주 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물어봤다. 그냥 별거 아니야. 아내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잘 보지 않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이 늘었다. 그리고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었다. 예전보다 더 세련되고 개성 있는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 새 옷 샀네? 응, 수진이가 추천해준 거야. 어때? 아내는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돌아서며 물어봤다. 예쁘긴 했지만 평소 아내가 입던 스타일과는 달랐다. 더 도시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이었다. 그런 변화들이 계속되자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진이 여자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그냥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이 아내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회사 일로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됐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아내와 수진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에 다정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들의 표정, 시선, 분위기. 그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아내를 보는 내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수진과의 대화 내용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어제 정말 행복했어.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떨렸던 것 같아. 나도 너와 있으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이런 감정이 나에게 있을 줄 몰랐어.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메시지들을 읽는 내 손이 떨렸다.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여자들끼리도 이렇게 감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음날 나는 회사를 조금 일찍 나와 아내를 미행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꾸미고 나서 지하철을 탔다. 나는 한 칸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아내가 내린 곳은 홍대 근처였다. 그녀는 한 작은 갤러리로 들어갔다. 갤러리 간판에는 수진 갤러리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의 갤러리였다. 나는 갤러리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1시간 정도 후 갤러리 문이 닫혔다. 그리고 아내와 수진이 함께 나왔다. 그들은 근처 모텔로 들어갔다. 나는 모텔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의 모습은 연인처럼 보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가끔 손을 맞잡는 모습,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대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걱정해야 할 바람의 상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을. 아내가 수진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충격이었다. 1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상황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여전히 내가 알던 아내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나는 평소처럼 물어봤다. 수진이 갤러리에 갔다가 차 마셨어. 아내는 거짓말을 했다. 갤러리에 갔다가 차를 마신 것이 아니라 모텔에서 연인처럼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며칠 더 지난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또 수진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을 때 나는 다시 그들을 따라갔다. 이번에는 그들이 수진의 집으로 가는 것을 봤다. 수진은 홍대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나는 건물 아래서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이 함께 나왔다. 그들의 옷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아내의 머리카락은 평소와 달랐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아내와 수진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연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내와 대화해야 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인사하려 했지만 내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수진과 어떤 관계야?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다 봤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언제부터였어? 동창회 이후.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래서 나와 아이들을 속인 거야? 속이려던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했다. 아내는 자신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평생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자신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수진이 특별한 거야.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물어봤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내는 울기 시작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아이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아내가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 나는 수진을 포기할 수 없어. 아내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이혼을 원했다. 수진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나에게 주겠다고 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15년간 함께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 나나 아이들보다 수진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아내는 집을 나가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혼이 성사된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끔 아내가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 그녀는 여전히 수진과 함께 살고 있다. 예전보다 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자신만의 삶을 찾은 것 같다.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15년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성향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랑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남자였다면 아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대가 여자였다는 것, 그것도 내가 직접 만나본 여자였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신호들이 있었다. 아내의 변화, 외출의 증가, 옷차림의 변화, 메시지의 내용. 하지만 나는 그 상대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배신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면서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물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들이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중 하나다. 15년을 함께 살아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